이번에는 봉지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이거. 네네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사안도 중요한데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요. 오. 거의 그 오마이뉴스 한 곳 정도만 다룹니다. 예.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커지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파타야 살인 사건에 이제 김영진이 박철민 무고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갔다라는 얘기 하나 했고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 무고 사건을 수사하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판만 깔아드리고 그렇죠. 다시 한번 예. 출발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지난번 매불쇼에 나왔었어. 예.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현재 경기 남부청 경찰이지. 예. 경기 남부청에서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김형진이 고소한 박철민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예. 그런데 뭐 갑자기 무고 뭐야? 이게 지금 그렇잖아. 그 이게 상태예요. 뭐냐? 이 수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박철민 국민의힘이 결탁해서 이재명 제거 작업을 한 것을 밝히려는 수사처럼 보인다라고 운을 뗐었어요. 예. 무고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무고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김형진에게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진술을 하면 김형진 너 내가 좀 싼 티켓 끊어줄게. 예. 형량 좀 낮은 걸로 끊어줄게. 예. 요렇게 이제 회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김형진은 그걸 받질 않았대. 어허. 그러자 갑자기 조폭 박철민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김형진은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루가 돼 있는데 이 김형진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 아 이해됐다. 예. 예. 그러니까 김형진이 뭐야 어이없는 거지. 어이가 없어. 예. 이 새끼 봐라. 너 내가 무고로 고소한다 이 새끼야. 깔끔하다. 해가지고 무고로 고소를 했어. 예. 근데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시작된 거야. 아. 받아주세요. 네. 난 좀 쉴게. 아 좋았다. 그 자료 1번 보시면요. 그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미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었던 김영진이 2023년 5월 윤석열 정권 때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경찰 검찰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작년 6월에 당선되니까 2025년 8월에 뒤늦게 검찰이 박철민을 무고로 기소하고 이때는 피해자는 한 명이죠. 김영진이 그렇죠. 고소했으니까. 예. 이때는 한 명이었고 올해 3월에 대법원에서 장영하와 이제 박철민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폭 돈다발 이재명 네.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사람인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대통령이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SBS 노조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박철민이 조폭 돈다발 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맞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그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설계가 됐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2017년에 중앙지검장일 때부터 이재명을 잡으려고 이 조폭들을 불러다 수사를 했고 당시에 박철민이 이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려진 그림을 나중에 2021년 대선 때 박철민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박철민이 막 상상해서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잡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근데 그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과 일치해요. 이준석이라는 전직 조폭이 20억 원을 자기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상납했다. 요게 이미 검찰에서 2017년에 수사할 때 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이러고 끝날 뻔했는데 박철민의 무고 재판이 최근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공판에 그게 이제 불과 지난주죠. 4월 23일에 박철민의 무고 재판인데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기사를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사실 그냥 발생 기사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이거를 언론이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빼고 아무도 안 씁니다. 맞죠? 그거 이게 봐.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말씀했는데 예. 언론이 하나 쓴 거는 이거는 지금
박철민의 무고가 피해자는 지금은 김영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박철민이 그때 11명을 고소를 했어요. 11명을. 그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근데 경찰이 보니까 이 당시에 박철민이 고소해서 무고했던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돌리고 있더라고. 와. 그리고 저희 지금 청와대 측에도 경찰이 아마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처벌 의사. 근데 무고가 꼭 반의사 뭐 처벌 의사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수사하면 되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아니고 경찰이 인지한 거잖아요. 인지. 이 박철민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으니까 무고라는 것은 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특정인을 잡아 넣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뿐더러 국가기관을 낭비하게 했어. 국가기관의 권력을 낭비하게 했어. 해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고 그냥 경찰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 다시 그 일지를 보여주시면 어제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옛날에 광수대 있잖아요. 조폭 잡고 하는 이걸 광수단이에요. 지금 이 광수단이거든 이름이. 경기남부청 광수단 1팀이 1팀 팀장까지 해가지고 어제 순천교도소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김영진을 수사 접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를 해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김영진이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망설인 거예요. 왜? 내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닐까. 나는 걱정을 하면서 망설이면서 아버지랑 화상 접견을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로 스마트 접견이라고 해가지고 화상으로 면회를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네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설득을 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있으니까 뭔 내용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기할 때 그렇다면 이제 김영진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김영진이 여태까지 이제 제가 공개 안 한 것 중에 김영진이 그러면 어제 무슨 경찰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2번 자료를 보시면 이미 본인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의견서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한테 계속 의견을 냈는데 전체는 아니고 뭐 한 20장 냈으면 그 중에 한두 장은 이재명, 은수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자료 1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인데 이거 최영진 씨가 좀 읽어주시죠. 자, 검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2부가 피고인의 신변에도 여론이 형성되고 이재명 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을 말하며 국제 마피아파 고문들 아니냐며 대단하신 분들과 조폭들은 다 연결됐잖아요. 자리 잡고 하면 다 배신하는 것 아니에요 등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김영진이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2019년에. 2019년.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에 이제 본인을 방어하면서 검사실에서 자기가 조사받을 때 있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2020년에도 5번 자료 보시면 최종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자필로 또 내요. 이거를 2020년 경에. 그러니까 이건 박철민이 폭로하기 1년 전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때 6번 자료 한번 읽어주시죠. 자, 김영진의 최종 의견서입니다. 검사가 그 당시 저에게 어차피 그할 방송대로 될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과 연결된 방송이 곧 나갈 것을 설명하며 방송대로 할 것이고 여론이 살인이라는데 재판부는 쉽게 무죄를 쓸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할 방송은 제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일을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사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외압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됐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넘어 그냥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시 수사 일지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보면 이제 경기남부청에서 박철민이 이제 뭐 이재명 등 김영진을 이제 처음에 고소한 게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조폭 동따발 폭로가 실패했잖아요. 옛날 사진 재활용했다. 근데 미련을 못 버리고 고소까지 본인이 고소한 게 지금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 수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번 자료 이게 이제 2021년 12월에 박철민이 이재명 외 10명을 이재명 외 10명 김영진 포함해서 이준석 뭐 김영진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재명을 수개로 해가지고 1번에 넣고 공익 제보라는 이름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근데 고발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기 남부청으로 내려보내서 남부청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경기 남부청이 당시에 실제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박철민 거짓말이네 하면서 무혐의를 내렸어요. 근데 당시에 김영진이 또 끌려가서 그 고발을 당했으니까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7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경기 남부청입니다. 지금도 그때도 경기 남부청, 지금도 경기 남부청. 그때 이제 경기 남부청 수사관이 김영진 이제 감옥에 있던 김영진을 또 이제 찾아가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찾아가가지고 진술 조서를 꾸몄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8번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에서 김영진 수사관이 묻고 김영진이 답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수사관을 제가 보시죠. 읽어드릴게요. 네. 자, 고발장 내용을 보면 박철민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국제파의 고문이다. 국제파를 이용하거나 지원하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그냥 박철민이 관심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9번. 네. 네. 박철민 진술에 의하면 2013년부터 이준석이 이재명과 공생 관계였고 진술인이 더 먼저 이재명과 알고 지냈다고 진술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 미친 새끼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 실물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박철민이 이재명 등을 고발할 때 그때는 그 전엔 조폭 연루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고발장의 내용이 이재명은 그냥 조폭이에요. 아 조폭이야.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고문이라고 하고 아. 은수미도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무리함이 있었으니까 네. 지금 다시 또 수사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김영진은 자기가 어찌됐든 박철민을 고소해서 무고 재판을 자기가 증인으로 나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경찰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 피해자들한테 야 박철민 저 우리가 처벌해줄게 얘기 좀 합시다 뭐 조서 씁시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박철민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보이지.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고 단독 범행처럼 지금 제가 보이지. 말씀드렸지만 박철민이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게 이런 정도로 예. 이재명을 잡기 위해 설계가 됐다고 예. 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기간에 폭로를 했던 것도 지금 본인의 아버지가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고 성남 시의원이고 당시에 장영하 변호사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실명을 못 밝히겠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중진 의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박철민의 그러니까 양어머니를 시의원으로 공천했잖아요. 공천했어. 네, 원래 떨어뜨렸다가 공천했는데 경기도당 거기 성남시니까 성남시 의원은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 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당에서 전화 중앙당에서 맞아, 꽂았잖아. 맞아. 예. 꽂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본진까지 연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경찰이 하려고 하는 게 그 배우와 몸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엄청 큰 수사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와서 이거는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온 건데 이게 지금은 뭐 이제 국정조사다, 뭐 국정조사 특검이다 이렇게 가겠지만 네. 한 축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검찰에서 도대체 어떤 짓을 벌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 검찰과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의 배우 몸통이 있는데 본진에 누구냐 그게. 그렇지.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은 이 조폭연루설하고 대장동 그분으로 사실상 그 대선판을 이 뒤집어졌다, 도둑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또 동아일보 2021년 10월 9일자 대장동 그분 네. 그 보도에 대해서 또 뭐 한국 신문상을 준 거를 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또 올렸더니 뭐 동아일보는 지금 일단 아무 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는 굉장히 부글부글하답니다. 이거 가만히 둬야 되냐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부글부글한다는 거야? 부글부글하고 이거 아니-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아, 이런 식으로 뭐 진짜. 이제 근데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본인들이 좀 열받은 상태인가 봐요. 근데 전에 듣기로는 그런 것이고 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 보니까 또 대통령의 그런 수상 취소까지 하라는 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지적을 또 한국 기자협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열이 받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집권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잘 참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아니 잘 참아. SBS 노조도 그렇고 잘 참아. 그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했습니까? 국정원을 동원했습니까? 기관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글 하나 보면 올렸다. 글 하나. 가장 얕은 수준의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을 길들이게 한다랄지 뭐 탄압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너 대통령이니까 옛날에 당한 거 다 참아. 이 사건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하게 그냥 해프닝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참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렇죠.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은 피해자로서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 때 제가 3차례 나갔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3차례 나갔는데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네. 사실상 이제 대장동 그분 뭐 그거 아닌 거는 다 이제 끝났고 네, 끝났고. 이미 대검 중수부에서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대출 브로커 봐준 거 그 그렇죠. 증언까지 그 다 나왔잖아요. 네. 그거 기사 한 개예요. 아, 기사 한 개. 그리고 제 기록에 녹취록도 조작하고 강백신이. 강백신이 컸어. 제가 이제 그런 거 대체했잖아요. 그렇죠. 보도가 안 되니까. 안 돼. 왜 보도가 안 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민주당은 오늘 그 강백신 뭐 이런 사람들 부장 검사들하고 또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하고 지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적인 여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네. 보도가 안 되면 또 특검이야? 그렇죠.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맞아요.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사실 이번 국정조사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뭐 역대 많이 나온 최고예요. 거예요, 역대 지금. 최고. 그렇죠.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대장동 그렇죠. 대다수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뭐 검찰뿐만이 아니고 국정원 감사원 다 동원돼 가지고 네. 완전히 검찰의 개노릇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검사가 다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봐도 뻔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데 특히 박상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문건을 압수하기 전에 미리 그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랑 공문 주고받으면서 짜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66건 야 대북 송금 관련해서 66건이 있는데 딱 보니까 13건 빼고 나머지 숨겨 놓은 다음에 압수수색을 간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나왔잖아. 이게 국가정보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리오남이 없었다는 것도 국정원에서 다 확인이 되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는 당선되자마자 국정원에 검사 보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서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다 틀을 설계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정원을 못 믿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국정원을 부인하고 있어. 부정하고 자기들이 맞아요. 그렇게 써먹던 국정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국정원 있는, 직원이 정말 열변을 토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언론이 안 쓰니까 매불쇼를 보시는 분들도 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심각하고요. 그리고 한마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어떡하냐. 종합청문회 아. 엊그저께 나갔을 때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본인과 가족이 도륙당했다라는 주장은 하면서도 연호의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박상용 검사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는 자기의 회사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대북 송금만 했어요. 근데 그날 청문회 왔던 이윤환 검사로 이윤환 여기가 이제 뭐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자기 그 뭐 동생 처남 뭐 이렇게 다 잡아놓고 이간질했다고 화 많이 내더라고. 회사 아주 이윤환한테. 아장낼 것 같이 했던 아. 그게 이윤환 검사인데 아. 재밌는 것은 중간에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누구랑 김성태 회장이랑 봉지욱이 예, 그리고 거기 밑에 있던 박상홍 이사랑 이렇게 타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담배 뭐 얘기를. 그럼 같이 필요하죠. 그래갖고 그 국회 소통관 앞에서 담배를 한 2대를 같이 폈어요. 네. 담배도 없더라고. 제 담배 드려. 제 담배를 드려. 딱 두니까 좀 굵은 담배 없냐고 또 거기서 따지더라고. 그거를. 그 입맛이 까다로워. 아무래도 회장이니까. 입맛 좀 까다로워. 그 상황이 아니, 없으니까 입히라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윤환 검사에 대해서는 저거는 인간도 아니요. 저거는 인간도 아니요. 엄청 화내더라고. 라고 하면서 박상용이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상용이도 마찬가지지. 다 한패지. 라고 해서 아니 그럼 좀 오늘 같은 날 좀 폭로를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뭐 스타일상 그거를 가지고 이런 카메라 비추고 한 데서는 말 못하고 특검 수사하면 제가 다 할게요. 에이 그것도 미치 않아. 아니야 나는. 특검 수사하면 할게요라고 하면서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 봉지욱 기자 기사 내가 쭉 봤는데 잘하더구먼. 잘하더구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만간 소주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박상훈 연호는 내가 사갈게. 박상훈 아니 쌍방울 아지트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폐업했어요. 폐업했어요? 문 닫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이 먹고 내가 나이 60 먹고 먹는 거 얘기 그만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사실은 그 뭐 연어의 수파티 있고 없고 그건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관심 없고 그때 당시 이제 1,313억 수원지검 13층과 15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했는지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마음을 먹으면 그 밑에 이제 부회장도 있고 그 밑에 이사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다 진술을 할 거예요. 그때는. 김성태만 바뀌면 그리고 하겠죠. 이제 그날 연어의 술 파티 있었던 날
그 담배도 한 갑 샀잖아요. 음. 소주 음. 소주 4병에 네. 생수 3병에 담배 한 갑 샀잖아요. 네. 그 박상웅 이사 법인카드거든요. 예. 실제 산 사람은 박상민이라고 그 비서 있어요. 수행비서.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샀다고 하는데 박상웅 이사 같이 있었잖아요. 담배 끊은 지 7년 됐다고 그러던데. 아. 그러면서 오늘 한 대 펴야겠다 그러면서 7년 몇 년 만에 핀다면서 제 걸 또 한 대 폈어요. 아, 폈어요, 그날은 제 또. 거를.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펴서 스트레스 받아서 펴야겠다. 어. 그 담배 더닐 프로스트인데. 와, 이거는 네. 더닐 이거 단독입니다. 네, 더닐 프로스트. 1mm. 그거를 1mm. 취향을 딱 보면 알잖아요. 다른 담배 없어? 독한 거 필요해. 독한 거 필요하다. 아. 일프로기다. 더닐 프로스트는 그게 이제 바카 맨솔. 아, 맨솔 안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알죠. 근데 어. 그거를 이제 본인이 먹었다고 이제 굳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되게 창피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서 먹고 진술 바꿨다 이러면 너무 창피하니까. 아, 모양이 안 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박상용에 대해서 박상용 그래도 열심히 한 검사입니다. 박상용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태가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네, 맞아요. 나를 칭찬하지 않았냐. 본인의 큰 착각인 것 같고. 아, 근데 너무 좋게 얘기하더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유, 내가 근데 뭐 왜 그러냐면 얘기를 안 하면 몰라도 박상용은 달래는 역할을 했고 15층에 가면 이윤환 검사 등등 했고 조지는 역할을 거기서 하고 네. 김성태가 계속 뭐라고 합니까? 회사 돈 아니에요. 제 개인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회사 돈으로 했다면 횡령이 돼요. 그렇죠. 100억으로 횡령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웠던 것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15층이 무섭지 박상용이 무섭진 않아요. 여긴 그냥 협조해 주면 되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였지만 할 얘기가 좀 있다는 거 보니 조만간 한번 만나고 진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자기가 다 이게 해야겠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에이,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본인이 박살이 나요. 그렇죠. 돈 다 뜯기죠. 감옥 살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뭐 쌍방울 뭐 계열사들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 허위 공시 등등 해가지고 한 5천억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건데 지금 특검에서 하잖아요. 네. 이 사건이 네. 지금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에는 플리바게닝이 있습니다. 해병대 특검에서도 플리바게닝이 있었어요. 네. 해병 이시원이 제가 이시원이 안 기소 안 한 잡혔죠. 이유가 플리바게닝을 잘해가지고 전부 다 불고 이제 풀려났고 이시원이는 또 국정조사도 잘 나와요. 그렇죠. 갈 때마다 있더라고. 나왔는데 네. 답은 안 하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특검에서 플리바게닝의 권한, 우리 형사소송법에 없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있을 수 그걸 있다.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형량거래는 지금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우리 특검에서 해당 사건을 할 때는 합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기대를 가져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김성태가 일조한다. 그러면 제가 연어 한번 쏘겠습니다. 네. 그 연어를 좋아하고 연어 좋아해. 회덮밥. 회덮밥 회덮밥. 좋아해. 네, 회덮밥.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덮밥하고 연어 회덮밥 회를 좋아하나 봐요. 소주 아. 좋아하던데 소주. 네, 소주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예. 봉지욱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도 대북 송금에 대해 상의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 한 달간 청문회를 피했던 김 전 회장이 마지막인 오늘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비용 대납이라 한 차례 진술을 바꿨던 김 전 회장은 오늘 다시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회유 내지 제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국힘 의원님들 좀 뭐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당했던 분들이 많은 좀 회유보다는 제의 같은 게 있습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는 오늘도 지적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검찰이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가족의 사생활 문제까지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한 집안의 가정을 파탄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여동 남편 바람핀다는 얘기하면 그 집이 언제나 하겠습니까? 담당 검사는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뻔뻔합니다. 뻔뻔해 정말로. 언론에서 보도를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응원 부탁드립니다.